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줄타기 보신 적 있으시죠?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뛰고 구르고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국가무형유산이고요. 201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9살부터 이 줄타기를 시작해서 평생 줄 위에서 인생을 보내고 계신 줄타기 명인을 초대했습니다. 김대균 명인 함께 만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줄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대략 한 3m 정도 되는데요. 3m. 네, 네. 그리고 그 길이는요? 길이는 대략 한 25m 정도 됩니다. 꽤 길군요. 네, 네. 25m. 예, 예. 약간 뭐 축제 현장 주간의 어쨌든 장소나 뭐 높낮이가 좀 다르긴 한데 예, 예. 그 3m 그 기준 하에 조금의 이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25m 가량. 네, 예, 예. 그 줄의 굵기는 얼마나 되죠? 굵기는 구라론 9부라고 하니까요. 일부가 0.3이니까 3cm가 좀 안 됩니다. 직경. 네. 뭘로 만들어요, 그거? 아, 예전엔 저 숙마라고 해가지고요. 삼. 삼? 예, 삼을 이렇게 삶아서 예전 그 줄 타시는 분들은 삼을 삶아서 숙마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 말려서 이렇게 손수 만들어서 예. 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명희님께서도 직접 만드세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줄 자체가 생산이 안 되니까 예전처럼 100% 이제 면에 가까운 줄은 없고요. 나일론이 좀 많이 섞인 나일론. 네, 동아줄 형태 그런 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3cm. 네, 직경이 3cm. 네. 그리고 이게 출렁출렁거리죠. 그렇죠. 줄을 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탄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니까 이 탄력이 줄광대의 그 노름에 따라서 엄청나게 낙폭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서양의 서커스에도 왜 그 저기 긴 장대 들고 외줄 타기 하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줄은 거의 흔들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줄 타기랑 달라요. 다르죠. 각 나라마다 뭐 줄을 탄다는 다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줄타기는 이 탄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존재하지만 외국의 줄타기는 거의 와이어 줄을 사용을 하거든요. 쇠줄. 예, 쇠줄.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니까 다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균형 잡기인데 우리는 이제 부채를 통해서 균형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서구식의 어쨌든 표현 양식은 이 봉의 무게 장대 같은 장대. 장대를 사용해서 이제 중심을 잡는 거니까 완전히 좀 표현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쇠줄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거가 더 쉽지 않을까요? 이게 출렁거리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외국의 줄타기는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간다 스릴 위주의 그 줄을 탄다라고 하니까 우리하고 노름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니까 어쨌든 연극적 요소가 굉장히 가미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줄타기하고는 좀 다르죠. 판이하게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겠습니다. 대로 3m면 사실 사람들 시선에서 약간 올려다보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가 있죠. 우리의 줄타기는. 그렇죠. 높이가 이제 3m 기준 한다면 단순히 뭐 기회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줄을 타는 줄광대 상대역 해주는 어릿광대라는 인물이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줄 밑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2인극으로 전개되면서 또 음악 부분 3연주각이 이렇게 편성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악단이죠, 악단. 네, 악단.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줄광대에 뭐 연행 능력이 수반돼야 되는 거지만 뭐 기회적인 요소, 춤적인 요소, 음악적인 요소, 소리적인 거, 또 재담적인 거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를 해서 맞아요. 하나의 이제 극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연행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서구식의 표현 방식과 완전히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제일 다른 게 그거네요.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네. 그 부분하고 밑에 있는 어릿광대와 악단의 반주에 맞춰서 창도 하고 맞습니다. 또
뭐 대담도 하고 네.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편의 그 판소리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의 극이 완성이 되는 그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관객과 호응하고 연행자와 양방향 소통성을 이뤄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런 게 아마 줄타기의 희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시작된 게 뭐 삼국시대부터라고요? 네, 신라 삼국시대부터 뭐 팔관이나 연등의 그 의례행위 때 이제 줄타기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조선 성종 때 뭐 나래도감이나 아니면 뭐 이익의 성우사설이나 그런데 보면 예. 줄타기가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제 줄타기가 전승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1976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무형문화재죠. 예. 58호로 지정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되는 그런 경사도 맞이했습니다. 네. 그것이 현재에 이르러서 이렇게 네.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연극적인 한 스토리가 완성되려면 네. 그게 보통 공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이제 줄타기 공연을 한다 할 때는 판줄, 도막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판줄하고 뭐요? 판줄하고 도막줄. 도막줄? 네, 그러니까 판소리 점점 한바탕을 하는 게 판줄이라고 하면 그게 대략 한 2시간 정도로 소화가 되고요. 예.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도막줄은 그 축제 주간의 시간적 제약이나 그 중에 한 토막 한 네, 토막. 아주 보기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예. 보여주는 것을 이제 도막줄 공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바탕을 하려면 2시간쯤 2시간.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창도 들어가고 예. 사설 그 대담도 들어가고 예. 그 안에 스토리가 이렇게 쭉 있고. 그렇죠. 예. 대략 그러면 그 스토리에 뭐 개요랄까 줄거리랄까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 연의본을 보면 중이 등장을 해서 중이 등장을 해서 왈자를 만나게 되고 왈자? 예, 왈자는 이제 왈패라고 하잖아요. 예, 건달패. 예. 왈자를 만나게 돼서 건달패. 파자 노름을 하게 되고 파자 노름? 예, 파자 한문을 갖다가 이제 서로 주고받거니 한문을 쪼갠다. 그렇죠. 예, 그런 노름도 전개되다가 이제 팔선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팔선녀를 또 희롱하게 되고 팔선녀 희롱. 네, 희롱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생원을 만나서 이제 중에 이제 파괴하는 그 과정들을 중이 파괴까지. 네, 파괴까지를 이렇게 파괴하는 장면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기본 주인공은 중이군요. 중과 왈패. 예, 그렇게 되는데 중의 역할은 줄광대가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 장면들은 어릿광대가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다양한 역할, 1인 다역으로.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줄판 자체는 2인극으로 줄광대와 어릿광대 이렇게 그 소통성을 이루면서 극이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가지고 나오신 게 이게 초립이죠? 네, 이게 초립이고요. 머리에 쓰고 하시는 거죠? 예. 초립이고 그 위에 이제 공작털을 이렇게 꼽았는데요. 공작새의 꼬리털이군요. 예, 꼬리털인데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나 이제 줄광대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줄을 탄다라는 거는 끊임없는 그 바람과의 어쨌든 싸움이 있거든요. 이 줄을 위해서는. 그래서 요 공작털은 이 미세한 바람의 흔들림들을 줄 타는 사람 자신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작용을 합니다. 이 공작털은 그냥 장식이 아니라 바람 측정기. 측정기죠. 네. 장식 작용도 하긴 하지만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거 금방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그 발회목을 이용해서 잔제비 기회 동작을 하는 게 한 10여 가지 되는데 그냥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 발회목을 보호하기 위한 각반이라고 합니다. 각반. 네, 가죽으로 만든 건데요. 네. 발목에 차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발목. 그렇죠. 네. 그 발에 지금 말씀하신 회목이라는 게 버선 비슷한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발회목이 발하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뭉쳐 있는 데를 발회목이라고 그래요. 네.
그 발 회목, 네네. 거길 보호하는 게 요 각반. 예예. 그러면 보여주기 위해서 발에는 버선을 신고 하시는 거죠? 버선은 예전에는 버선인데 지금 흰 무명 양말. 네네.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버선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명 양말. 예, 근데 네. 발 구부러지는 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 각반을 꼭 차신다. 예예. 네. 그렇습니다. 요 부채를 들고 중심을 잡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줄이에서 이제 부채는 뭐 무용적인 요소도 있긴 있지만 실제로 미세하게 부채 없어도 여러 가지 잔제비 43가지 중에 한 20가지 정도는 다 할 수 있는데 잔제비라고 표현하시는 게 이제 기회 동작. 기회 동작이 43가지나 돼요. 네, 43가지가 되는데 그렇게나 많아요. 네, 사실은 이 부채 없어도 20가지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버로 따지면 21번째부터는 교묘하게 이 부채를 활용해야만 그래요? 그 기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부채가 없이는 안 되는 동작이란 부채를 뛰어넘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가요? 아니 이제 가령 이제 높이 뛰거나 높이 뛰는 뭐 허공제비나 아니면 두 발이 넘나드는 칠보 다래치기나 좌우로 넘나드는 기회 동작들이거든요. 그런 동작들은 동작의 동선이 이제 크게 나오니까 미세하게 이 부채를 활용해야만 가능하거든요. 부채 없이는 중심이 안 잡혀요. 네, 그렇죠. 부채 한번 쫙 펼쳐보시면. 네, 부채 이렇게 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부채가 꽤 크네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동작이 43가지나 된다. 43가지, 예.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동작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43가지 중에 43번째가 이제 살판이라 줄에서 이제 재주 넘는 동작인데, 그 동작도 난해하기도 하고, 줄에서 재주 넘는 거, 한 바퀴 돌아요. 네, 그 동작도 있고, 또 높이 떠서 180도 회전하는 허공제비, 또 높이 떠서 180도 회전, 180도. 네, 그리고 또 한 발로 이렇게 줄에서 갖는 뭐 왼금뛰기나 한 발로 그냥 앞으로 간다. 네. 그런 동작들 난해한 동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한 바탕 2시간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줄타기는 그거 딱 한 종류입니까? 아니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종류별로는 뭐 조선 후기 기준하면 이제 2종류로 전승이 되는데요. 2종류예요? 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제인계열 광대 줄타기가 있고, 광대 줄타기. 네, 또 남사당 놀이에 이제 그 6마당으로 이루어졌는데 여섯 마당 속에 얼음 줄타기라고 줄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관객층이 달랐기 때문에 주로 이제 광대 줄타기는 항상 제인천 계열이기 때문에 한성 서울 쪽이죠. 뭐 사대부나 그 국가의 뭐 열 행사가 있을 때 항상 소환돼서 공연이 이루어졌다면 남사당 줄타기는 이제 민중들을 위한 서민들 대상이었기 때문에 재담이나 노름의 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이하게 좀 운영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이제 우리 명희님 인생 얘기를 좀 들어가서 9살 그 어린 나이에 줄을 타기 시작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해서요? 용인에 소재한 한국민속촌이 7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76년경 그 민속촌의 엿집을 저희 이모부님이 운영을 하셨어요. 엿 고아서 파는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모부님 때문에 오시게 됐고 저희 가족이
전북 정읍에서 이제 용인 쪽으로 이사를 오게 돼서 그 당시에는 100여 채 되는 전시 가옥에 10여 가구가 민속촌 전시 가옥에 생활을 하면서 민속촌에 근무를 하는. 알고 있어요. 네, 실제 거기 사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적인데 저희도 한 3년 정도 살았거든요. 민속촌에서 사셨어요? 네. 그래서 학교를 파하고 나면 민속촌 전체가 놀이터였으니까. 그랬겠네요. 뭐 홍아들 풍물 치는 거, 누나들 춤추는 거, 아저씨들 연주하는 거, 그리고 저희 선생님 줄 타시는 모습들, 그런 게 늘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해야 된다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문화 환경이 줄타기에 입문하게 되는 게 동기부여가 된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언니 오빠들이 다 시켜보고. 그냥 뭐 따라다니면 허다하면 저 쭈쭈바라도 하나 사주니까 좀 대구지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 함자가? 선생님 함자 김영철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민속촌에 전속 공연을 하고 계셨어요. 하고 계셨고, 그 당시에 또 국가무형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 그래서 전승자가 없었거든요. 배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까불까불하고 뛰어노니까 처음에 이제 3명이 시작했는데 2명은 한 1년 하다가 그만두고 저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맨 처음에 그 줄에 올라설 때 안 무서우셨어요? 크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원체 개구져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줄타기 배우기 전에도 선생님 그 높은 공연줄에서 매일 막 매달리고 놀고 그랬으니까 그런 뭐 겁 같은 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떨어지고 그러셨죠? 그러면요. 그런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 배우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 기의 동작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밑줄, 기본기죠. 그걸 이제 줄다름이라고 하는데, 줄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서서 돌기를, 그런 어쨌든 기본기에 해당되는 걸 제가 3년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의 동작 이렇게 습득하는 과정은 그렇게 난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렵긴 어려웠어도. 맨 처음에는 3m 높이가 아니라 좀 낮게 해놓고. 처음에는 이제 낮은 줄에서 그죠? 첫째 이제 균형이 어쨌든 균형 잡기가 1번이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높이가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균형 잡다가 그다음에 이제 부채를 잡고 하게 되면 줄에서 그냥 날아갈 것 같죠. 사실은 부채 없이 처음에 균형 잡다가 부채를 들게 되면 줄에서 너무 편하죠. 균형 잡기가. 부채 하나가 그런 역할을 해요. 네. 그 정도는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줄에서는 줄다름질 친다고 하는데 줄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서서 돌고 그런 기본기가 좀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네. 그 연습하고 그러면서 부상도 많이 당하죠? 부상 많이 당하죠. 예를 들면 뭐 허리도 다칠 때도 있고 또 이제 보통 타박상이죠. 발바닥, 엉덩이. 엉덩이? 네, 엉덩이는 보통 저는 선생님 집에 모시고 이제 도제 학습을 받았는데 하루에 보통 학습을 하게 되면 대략 한 9시간, 10시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타임으로 나눠서 한 번 올라갈 때마다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엉덩이가 아무리 보호대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터지잖아요. 뛰었다가 상처, 엉덩이로 줄 위에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 탄력을 이용하면 거의 이제 엉덩이 사용을 하니까 엉덩이 상처가 아물 날이 없는 거죠. 약간 하며 그 다음날 또 터지고 그 다음날 또 터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줄의 그 탄성 때문에 아주 그렇죠. 세게 부딪히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연습을과 선생님이 우연히 제 엉덩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학습할 때는 아픈 거 모르잖아요. 긴장을 하니까. 그 속옷이 있으면 속옷이 살균하고 딱 붙잖아요. 막 피범벅된 피범벅까지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되면 또 보호대면 보호대하고 또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 상처를 선생님이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60년 줄 탔는데 너같이 밀어난 놈 처음 봤다. 이렇게 상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글쎄 터져서 막 피가 범벅이 될 정도면 아파서 못하지 않나요? 근데 참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한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거의 그게 그러니까 그
탄력 있는 줄에 부딪히니까 거의 곤장 맞는 수준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곤장 맞듯이 엉덩이 자체는 이제 늘 상처 투성이고 네. 피범벅이고 그게 이제 굳은 살이 생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네, 네. 제가 아마 19 기준에서는 이제 보호대를 하지 않았는데 19살. 네, 그때부터는 이제 보호제를 하지 않고 공연을 했는데 그건 굳은 살이 그만큼 생겼다는 얘기. 네, 굳은 살이 그렇게 이제 굳건하게 자리 잡아도 그래도 늘 엉덩이는 조금씩 생색이 납니다. 네, 네. 그렇게 엉덩이가 제일 많이 다치고 막 또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다리도 좀 접질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았을 거고. 네, 그런 부분도 있죠. 또 실제 줄을 타다 보면 뭐 사고사 같은 것도 있고 경우에 어쨌든 어느 축제 현장에는 뭐 말뚝이 살짝 뽑혀서 말뚝이 뽑힐 수도. 네. 그 말뚝 자체가 이제 줄을 하기 위해 공연을 하기 위한 지지대 역할을 그렇죠. 하는데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높이 비상했는데 줄이 끊어지는 상황도 도래하기도 하고 줄이 끊어지기도 해요. 네, 네. 예전에 제가 1997년인데요. 예. 대상은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데 높이 비상을 했는데 줄이 내려오는 순간 줄이 탁 끊어졌습니다. 아이쿠. 네, 끊어져서 양쪽 이제 뒤꿈치죠. 종골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를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게 이제 선생님께서 유품으로 물려주신 줄을 내가 그날 걸었는데 그게 좀 낡기도 하고 그 전조 동작을 읽긴 읽었는데 그래도 이제 공연을 강연하다 보니까 이제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 종골이라는 뒤꿈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혹시 줄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막 엄포를 주셔서 네네. 아마 재활에 더 신경을 좀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사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저 고민들이 또 많이 했고 공부하는 또 동기부여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활하시면서. 재활 1년 하면서 예. 아, 이게 공연이 다가 아니구나. 요 귀에 좀 더 옛날 줄타기에 대해서 판줄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만 예전 그 윗대 선생님들처럼 판줄을 좀 재현을 한번 해볼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구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돼서 그 재활하시면서 시작된. 네. 그러니까 9살부터 줄을 타시고 어린 시절에는 학교도 안 다니시고 줄만 타셨어요. 그렇죠. 그러셨어요. 네. 그냥 저 학교는 뭐 안 하고요. 그냥 줄만 탔고. 그런데 박사 학위를 하신 게 바로 이 재활하면서부터 시작된. 네, 맞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예전 윗대 어른들처럼 판줄을 재현을 한번 해보자. 그게 됐고 그 이후로 학교를 가게 된 거죠. 학교를 가서 이제 줄타기에 관해서 공부하시고, 네, 공부하고. 한예종 졸업하시고 석사 박사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예종 졸업하고 제가 이제 민속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안동대 가서 현재와 같은 줄타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렇죠. 또 현재와 같은 줄타기는 연행 방식은 어땠을까?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공부를 좀 했고요. 박사 과정은 이제 고려대학교 문화 콘텐츠학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역시 줄타기 연구로. 줄타기입니다. 그렇죠. 박사학위는 지금 이제 10여 명의 아이들을 전승 교육을 시키면서 예전 제가 선생님한테 교육 받았던 거를 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그 방식대로 교육을 시키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지도할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한 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셨고. 네,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줄타기 기본 동작 22가지를 제가 이렇게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고전에 아무튼 9살부터 연습을 시작하셔서 공연을 처음 한 건 몇 살 때입니까? 공연은 1979년도에 선생님 이제 덕수궁에서 정기 공연 하실 때 제가 12살 때 처음에 공연을 했고요. 12살? 네, 와. 그때 했고 김대균 이제 70석자를 걸고 공연한 거는 82년 제가 15이죠. 5월 1일 날 석가탄신인 날 공연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한국민속촌에서요. 민속촌에서. 네. 이름 건 첫 공연. 그렇죠. 그때 기억나시죠? 너무 생생하죠. 예.
그 5월 1일 날 석가탄신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민속촌 그 공연장에 어마어마한 관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지팡이로 이제 선생님 거동이 불편하셨으니까 지팡이 신호에 따라서 저는 그냥 줄에서 이제 행위하고 이야기하고 걸었던 기억. 그리고 그 만여 명에 되는 관객이 어마어마하게 10,000명이나 네, 와. 환호를 보내주셨던 기억. 네. 네, 그리고 그 공연을 내가 잘 마치고 선생님께 이제 파전에 동동주 한 잔 이렇게 쳐드리면서 절 한 자리 올렸던 기억. 예. 그게 제일 좀 인상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15살 네. 이름을 건 첫 공연.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늘 초심. 네.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학습해서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 방심하지 마라. 예, 그 말씀이 좀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제 민속촌의 전속 줄타기 공연을 하시게 된 거죠? 네네. 그 기회로 그로부터. 해가지고 민속촌 전속 공연을 제가 한 12년 했습니다. 네, 12년 공연을 하고 그럼 거의 매일 합니까? 거의 매일 했죠. 예. 공연하면서 저녁에는 이제 서울에서 네. 뭐 소리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또 이동환 선생님이 예전에 줄을 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또 재담소리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녁마다 서울 다니면서 예. 공부하는 또 계기도 됐습니다. 네.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줄만 타는 게 아니라 소리도 창도 해야 되고 네, 춤도 춰야 되고 음악도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다 그걸 다 공부하셔야 되는구나. 네, 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줄을 타려면 3인육각이 음악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이고 길이 어떤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할지를 모르지만 그런 걸 습득하고 또 재담을 어떻게 꾸리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큰 선생님들을 통해서 명창들한테 네 이야기를 꾸리게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줄타기 공연이 다른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늘 축제 현장에서 가변하잖아요. 근데 줄타기 같은 경우에는 2인극으로 전개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짜임새 속에 이야기 구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인사동에 공연을 갔다. 그럼 실제로 그 탑골공원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도 축제 현장 가면 일찍 가서 시장부터 쭉 둘러보는 스타일인데 공연하기 전에 그래서 그걸 관객층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예. 탑골공원 예를 들면 실제 경험담인데 제가 5천 원 가지고 저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죠. 네. 국밥도 한 그릇 먹어보고 실제 거기 예전 방식으로 예전에는 실제 뭐 이발도 해보고 그렇죠. 예전 방식대로 그 다음에 입가심으로 100원짜리 커피도 하나 자판기도 먹어보고 그렇게 다 했는데 돈이 600원인가 남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추억을 가지고 실제 공연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주면서 네, 풀어주면서 저 어르신들이 저 어르신들을 위한 또 다른 공간이나 그렇죠. 이런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덕담도 해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하고 그렇죠. 또 자연 현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가면서 재담으로 이제 승격시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줄타기를 있게끔 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관객과의 조응성. 맞습니다. 그런 거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내용도 좀 바꿔가면서. 네, 그렇게 되는 바꿔야죠. 거로군요. 예전 방식대로 앵무새처럼 매일 그대로 하면 알겠습니다. 너무 지리하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명창한테 이렇게 창까지 배우시고 창과 뭐 대담 이런 게 들어가는 대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선 한 대목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예. 자, 산천경지가 이렇게 좋을 때 새가 한 마리 날아드는데 어떻게 날아드는 거니 꼭 이렇게 날아들던 것이었다.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삼국옥시 무인처 줄림비주의 물새들 동춘화갑의 짝을 지어 쌍내 날아든다. 춤 잘 추는 학두름이 멀자로는 앵무새 공기 좋다 공기 뚜루루 쑥땡이 쑥국 기러기 길로 가가가 감실 날아든다. 자, 요만큼만 하고 또 줄을 한번 타보는데
장이 어렵던 것이었다. 네, 이렇게 네. 하면서 또 이제 기회 동작을 나가고 이렇게 또 전개도 합니다. 아주 즐거운 버전이네요. 네, 굉장히 슬픈 버전도 있습니까? 슬플 버전은 약간 저 대상성이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8, 90대 어르신들이 예. 많이 계신 것도 있잖아요. 공연을 하다 보면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현대사를 다 겪으신 분들이니까 보릿고개부터 해서 눈물샘을 좀 자극해 줍니다. 저를 소환해서 아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렵디다. 줄 잘 타면은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데 내가 곧 9살에 줄에 올라가지고 50년을 줄을 타봤는데 별 볼 일 없습니다. 맨날 엉덩이나 터져 쌓고 그러면 이제 못터 건네 줄광대는 못터 건네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강실 높은 집에 금의 옥식을 재워놓고 호강으로 잘 사는데 이놈의 팔자는 무슨 놈의 팔자로서 줄광대가 웬일이냐. 아이고 그래도 줄 타면서 딱 하나 좋은 게 있긴 있는데 바로 여러분께서 저를 올려다본다는 거. 이렇게 또 반전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네. 아유, 진짜 명창의 목소리가 그냥 나오네요. 줄타기 현장에서 공연할 때 제일 무서운 건 바람입니까? 줄광대 입장에서 보면 바람이 제일 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찰나의 순간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람의 세기를 줄 설치할 때 잘 읽어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럼 바람의 정도에 따라 이 줄의 높낮이나 뭐 이런 팽팽함 정도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래요? 예, 예. 보통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도 공연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예. 그럼 높이를 조금 낮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폭을 조금 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위험은 늘 담보하긴 하는데 네. 그런 그 담보 속에서도 이제 공연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 바람의 세기가 제일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감각적으로 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온몸으로. 그렇겠죠. 온몸으로 느껴져요. 네. 그럼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면 순간순간 차고 나가는 거죠. 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연도 엄청나게 다니셨잖아요. 해외 공연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2년 전에는 뭐 밴쿠버 공연 갔다 왔고요. 3년 전에는 토론토 한국 페스티벌 영사관 초청으로 다녀왔고, 예. 그랬는데 3년 전에 이제 토론토 공연 말씀드리면 대략 그 야외 극장이 한 2,000석 정도 되는데 네. 현지인들이 한 70% 정도? 70%. 네, 그리고 30%는 동포분들, 교민분들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서양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요. 너무 좋습니다. 아하. 해외 공연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제 공연 문화, 관객 문화에 너무 익숙한 게 많아서 예. 공연자 입장에서 반응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공연하기는 굉장히 좀 수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예. 몸으로, 몸짓 언어로 이래 무엇을 전개되는지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게 막 그 하나의 기회 동작 했을 때 와 소리 지르고 이런 게 더 즉각 와요? 네, 바로바로 오고 몸짓 언어로 하고 뭐 판토마임처럼 이렇게 해도 저 줄 타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다 그렇죠. 느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해외 공연 가실 때는 그 말뚝하고 줄하고 다 갖고 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다 가져가고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이 나무만 네. 현지에서 조달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줄타기 공연을 하면서 제일 보람된다. 그런 건 뭘까요? 보람되는 거는 뭐 대략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줄 타는 자신이 나의 작은 이 재주로 네. 많은 분들께 잠시나마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 제일 좋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오래전에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춘천의 그 도깨비 난장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줄타기가 이제 밤 12시에 오프닝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줄 위에서는 조명이 이렇게 하니까 관객이 그 넓은 잔디 광장에 관객이 얼마인지 안 보이잖아요. 아. 네, 안 보이죠. 이것만 보고 하는 게. 네, 깜깜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대략 그 박수리 들어보면 아마 관객이 한 3, 4만 명 왔던 것 같아요. 이 잔디 광장이 어마어마하니까 양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공연들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대략 한 20분이었는데 예. 오프닝 공연이었고 하다 보니까 공연이 거의 한 50분을 갔어요. 네. 그거는 저 스스로 이제 신바람도 났고 네. 또 관객의 호응도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런 공연들은 굉장히 좀 인상이 많이 그렇죠. 남습니다. 그렇죠. 인상이 남고 너무너무 내가 인상이 남아서 예. 그게 바로 생방송으로 나갔거든요. 예. 테이블 또 구해서 지금도 가끔 보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런 희열감들은 시간이 그렇게 지나도 네.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게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1991년에는 줄타기 보존회를 직접 만드셔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후학들을 아까 전수받는 사람이 한 몇 명? 12명? 12명? 네. 예. 딱 12명밖에 없어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정예부대 12명. 예, 한 6명 되는데 예. 초급반까지 하면 예. 4명은 일단 저기 하고 12명은 저 세트로 전승 계속 가는 거니까. 지금 줄타기 연희를 직접 하시면서 후학을 가르치는 분이 우리 명인 한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도 또 계십니까? 남자당 쪽에서도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저희 쪽은 이제 제가 수장하면서 이제 네. 교사 역할까지 다 하는 거죠. 네. 그 12명 그 실력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12명 지금 전체 따지면 줄타기 이수자가 3명, 그다음에 전수 장학생이 3명, 전수 교육자가 6명인데 이수자 기준 하면 굉장히 잘합니다. 전수자도 잘하고. 이수자 다음이 명인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 지금 명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수자 다음에 이제 전승 교육사. 전승 교육사. 예, 전승 교육사라고 하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예능 보유자가 되는 건데. 예. 지금 이수자 수준은 뭐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무리 습득을 잘해도 경험치가 없으면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한 켠 만들어가고 채워가는 거니까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네. 유네스코 등재 조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공연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이죠. 둘째는 이 종목은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그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건 사실은 한국의 줄타기가 유네스코 등재됐기 때문에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이제 줄타기는 등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크긴 큰데 예. 어찌 됐든 전승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싶긴 합니다. 네. 지금 그 배우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일 큰 이수자가 30살이고요. 네, 현재 대학원생인데. 예. 그리고 제일 밑에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10살. 10살. 그 꼬마는 왜 이걸 배우고 있대요? 과천 아이들이 거의 다 자발적 참여인데 과천에서 우리가 정기 공연이나 여러 이제 공연들을 하니까 경기도 과천 말이죠? 네. 거기는 우리 명희님의 스승님의 이름을 딴 길까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이제 산수가 과천에 있고 그 올라가는 길이 대략 한 500m 되는데요. 그 길이 이제 김영철 길. 아마 인명으로는 지정 당시에는 처음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인명을 사용한 도로명은 우리 선생님 김영철 길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 묘소가 거기에 있어서 네, 인연이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후학들 가르치시는 장소도 과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줄타기 공연을 우리 TV 시청자분들이 좀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무슨 팁을 하나 주신다면? 줄판이 이제 어쨌든 연행 공간이 허공의 외줄이잖아요. 예. 외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냥 편하게 이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 줄광대를 너무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게 첫 번째고. 줄판에
앉아서 위로 그렇죠. 이렇게 보다. 이렇게 올려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줄광대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스토리. 예, 스토리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그 감정선을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예. 아마 줄판을 이해하는데 제일 큰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그 기교 동작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 봐라. 예. 네, 네. 지혜 동작은 이제 여러 연행소의 한 부분인 거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주면 아마 감동이 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명인께 나에게 있어 줄타기란 한마디로 말씀하신다. 지금 살아온 만큼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히 뭐 이 나이에 인생을 논하긴 뭐하고 살아온 만큼의 하면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인생 전체가 사실 줄 위에 계신 거죠. 거의 뭐 50년을 이제 줄 위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50년의 어쨌든 시간에 김대균의 평편한 어떤 생활상이 줄 위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또 모든 인간이 줄타기 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할까 저렇게 선택할까 균형 잡으며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년 줄 타면서 딱 하나 학습했다고 하는 거는 여전히 뭐 줄을 탄다는 게 무엇일까 질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난해한데 그래도 허공의 그 외줄위에서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 자신을 그 줄 위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 줄을 통해서 제가 큰 하나 얻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줄 위에 겸손해지지 않으면 떨어지겠죠. 네, 한 방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계획은 지금 12명의 전승자들이 제자들. 우리 줄타기 분양 과천에서 열심히 지금 전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각기 다른 줄을 타줬으면 좋겠고 아직 이제 줄타기 보존회가 전수관이나 상설 공연장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루 빨리 준비가 되면 그 위에서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공연이 이루어지고 다양성 있게 우리 전승자들이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타기를 좀 잘 보존하시고 널리 전파하는 그 역할을 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줄 위에 균형 잡듯이 여러분도 인생 균형 잡아가며 살고 계신데 이 명인의 말씀 겸손해라 이 말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